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설명회가 내일 열립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하는 바다거북 자연방류 행사는 모레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설명회가 내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제주도가 마련하는 이번 설명회는 도내 43개 읍면동의 이장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는데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이 나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바다거북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자연 방류 행사가 모레 오전 10시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등이 참석해 인공 증식하거나 구조해서 치료한 바다거북 9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제주에서는 푸른 바다거북과 붉은 바다거북, 매부리 바다거북 등 3가지 종의 바다거북 145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는 10월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에서 열리는 2024 세계유산축전 워킹투어 프로그램 사전 예약 신청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계유산축전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워킹투어는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4군데 구간을 걸으며 용암동굴계의 생성 과정을 듣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신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1인당 2장까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지정 해수욕장 12곳이 오는 31일 일제히 폐장합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을 공식 폐장한 이후에도 무더위를 식히려는 물놀이객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5일까지 안전요원 43명을 배치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도내 한 여관에서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의 시신이 5년이 지나 백골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왕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제주의 한 여관방. 방 안에는 달력과 각종 의약품을 비롯해 신발과 옷가지 등 고인이 생활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숨진 지 5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여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여관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5년 전부터 영업이 중단됐고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몇몇이 무단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도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데 누가 왜 살겠어요. 숨진 남성은 지난 2019년 2월 주민센터와 통화를 한 이후 연락이 끊겼고 2019년 3월 이후 진료 기록이 없는 상황. 2020년 8월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2022년 12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다음 달 기초연금 지급까지 중단됐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지난 2020년 1월부터 10여 차례 방문했지만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관 관리인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범죄 연관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문을 강제로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다고 해서 중지가 되신 분인데 경찰 신고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3개월 이상 연락이 안 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6개월 이상 연락이 끊기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지난 4월 기초수급 대상자 전수조사에서도 빠졌습니다. 수급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중지가 돼버리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만 되면은 뭐든지 다 합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고인의 계좌에는 400만 원 남짓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관방에서 숨진 이후에도 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은 3년 가까이 꼬박꼬박 계좌로 이체됐는데 정작 고인에게 필요했던 건 5년 넘게 끊긴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지역마다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학과 협업으로 대학생들이 지역을 찾아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춘천 MBC 이송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구 국토정중앙 천문대. 대학생들이 별자리를 맞추는 체험도 하고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기도 합니다. 이 천문대는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몇 안 되는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체험에만 그치지 않고 국토정중앙 천문대의 관광객을 늘릴 방안까지 고민합니다. 사실 교통편만 조금 잘 마련되어 있으면 뭐 대학교 동아리에서 MT를 여기로 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시각으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양구사랑 아카데미입니다. 올해는 서울여대와 삼육대 등 4개 대학의 학생 28명이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양구 지역 관광지와 지역 특산품 홍보 방안도 모색합니다. 대학들은 실습 위주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양구군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현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졌을 때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한 양구사랑 아카데미는 생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양구 지역 생활 인구는 6만 6천 명으로 2만 800명대인 주민등록 인구의 3배를 넘습니다. 양구군은 동서 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구에 굳이 살지 않으시더라도 양구와 인연을 맺고 양구에서 일자리를 구하신다던가 아니면 관광을 하신다던가. 양구군은 또 오는 11월 양구사랑 아카데미 결과를 토대로 내년 관광 사업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수도권 참여 대학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전남 목포 도심하늘에 알 수 없는 불빛이 나타나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아니냐는 신고와 제보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불빛의 움직임이 1시간가량 계속됐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인지 목포 MBC 김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하늘에 흰색 점 모양의 불빛들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곧이어 다시 등장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노란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깔로 바뀝니다. 밤 8시를 넘어 목포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한 불빛은 1시간가량 목격됐고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빛의 정체는 인근 평화광장 바다분수에 설치된 움직이는 조명이 구름에 비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목포시가 공중을 향해 움직이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건 지난 4월. 480와트 밝기의 16개 조명을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8시부터 20분씩 3차례씩 쏘고 있습니다. 저희 무빙 라이트가 움직이는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와 유사하게 지금 상공에 있는 빛이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근방에서 그러한 형태로 빛을 쏘고 있는 구조물은 저희 춤추는 바다분수 무빙 라이트라고.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를 담은 구름에 조명 불빛이 반사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구름 위치가 낮고 짙을수록 번지는 현상이 더 잘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 공간 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옆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있게 되면은 구름은 굉장히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맞게 되면은 빛을 사방으로 퍼뜨립니다. 2년 전 가을 제주에서도 어선 불빛이 구름에 반사되면서 나타난 밤하늘 불빛 기둥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는데요. 제주는 42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역대급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비도 내리겠고 폭염의 기세가 조금 약해질 전망입니다. 여전히 한라산을 제외하고 제주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한낮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모레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한낮에 볕이 뜨겁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6도, 남부와 동부 지역 25도, 성판악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2도, 남부와 동부 지역도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지역 31도, 성판악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섬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여객선도 순항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제주의 낮 기온은 31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관통한 뒤에는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조금 내려오겠고요. 폭염이 일시적으로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따라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달 기준 1,433개 사업장에서 3,5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3,356명보다 163명 늘어난 것입니다. 사업장별로는 어업이 1,3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과 축산업이 1,155명, 제조업 958명, 서비스업 56명 등 1차 산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70%를 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네팔이 9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873명, 스리랑카 47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야생 꿩 사냥이 3년 넘게 중단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279건에 2억 7,3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야생 꿩에 의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노루, 까치, 까마귀, 기타, 들깨 등의 순이었습니다. 야생 꿩은 주로 콩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을 쪼아먹어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제주시는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대 80% 1,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용지를 제외한 채비지 6필지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매각이 보류됐던 채비지 6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매각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매각은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접수한 뒤 20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화북상업지역은 지난 2019년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 현재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화북상업지역 개발의 핵심인 주상복합용지 매각이 계속 유찰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제주도 연맹은 성명을 내고 위성군 의원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농지의 75%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지주 소유라며 법이 통과되면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들이 쫓겨나고 임차료도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위성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하고 발전시설 운영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주 지역 주민등록 인구가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67만 2,068명으로 6월보다 184명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48만 9,567명으로 54명 줄었고 서귀포시는 18만 2,501명으로 130명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8월 69만 9,01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